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 하이퍼바이저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하이퍼바이저는 2개 이상의 이런 운영 체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고 로딩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 게스트 OS가 속을 수 있는 무엇인가의 가짜 계층, 일루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계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이퍼바이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그 문씨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네, 지금 하이퍼바이저의 타입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하이퍼바이저의 타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개 이상의 타입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젠이라고 되어 있죠. 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젠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는 기능이 그렇게 리눅스 커널만큼 비대하지가 않고요. 이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다라고 해갖고 thin 타입 하이퍼바이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KVM 기반의 하이퍼바이저인데요. 하이퍼바이저의 역할이 자, 이 EL2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호스트 OS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는 이런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 진영의 하이퍼바이저 중에는 XEN, 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KVM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 현재는 KVM 하이퍼바이저가 좀 더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모티브 업계에서는 KVM과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그 전쟁 업계에서 지금 잡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의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젠 하이퍼바이저를 참고 삼아서 하이퍼바이저를 배우시는 것도 좋긴 한데 되도록이면 KVM으로 여러분 분석하시는 게 낫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바이저 타입은 굉장히 많은데 이와 같은 타입 하이퍼바이저를 thin 타입의 하이퍼바이저를 하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역할이 이렇게 좀 리눅스 커널 부분까지 올라온 이런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뭐 KVM 타입의 하이퍼바이저, 뭐 L 타입 하이퍼바이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이런 하이퍼바이저 타입도 여러분 함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RM 아키텍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하이퍼바이저는 무엇인가, 이 게스트 OS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상의 일루전, 가짜 하드웨어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 가짜 요 레이어를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타입의 버추얼라이제이션,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은 가짜 소프트웨어 계층, 뭐 가짜 하드웨어 액세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짜 계층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게 이 하이퍼바이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특히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 여기서 보이는 가짜 하드웨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리소스는 크게 CPU 버추얼라이제이션,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 디바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RM 아키텍처의 그 익셉션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바이저의 기능은 이와 같은 이 ARM 아키텍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익셉션 트랩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 기능이 구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EL3, EL2, EL1 이렇게 있잖아요. 이 용어는 이 ARM 버전 A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exception 레벨을 뜻합니다. 근데 원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exception을 유발하는 명령어를 exception 레벨 1에서 실행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exception 핸들러가 EL1으로 이렇게 트리거 되도록 원래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자, 리눅스 커널에서 메모리 오버트가 나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ARM 코어가 이런 실행 흐름으로 원래는 게스트 OS에 있는 exception 핸들러로 이렇게 프로그램 컴퓨터가 점프해서
해당 익셉션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하이퍼바이저가 도입이 되면요. 이렇게 암코어가 익셉션 레벨 1에 존재하는 이 익셉션 벡터 주소로 점프하기 앞서서 이 하이퍼바이저를 먼저 가서 이 해당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단계로 그 어보트를 유발하는 명령어를 실행했어요. 예를 들면 뭐 널 포인터에 접근하는 명령어, 제로엑스 제로 주소에 접근하는 어셈블리 명령어, 이런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뭐 크래시나 익셉션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코어가 익셉션을 이렇게 유발을 하면서 원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익셉션 레벨 1에 존재하는 익셉션 핸들러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상 환경에서는요, 이런 실행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이퍼바이저가 실행이 되는 익셉션 레벨 2로 이제 실행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박스는 하이퍼바이저에서 실행이 되는 익셉션 핸들러인데요. 익셉션 핸들러에서 먼저 해당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자,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자, 게스트 OS에서 익셉션 유발이 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암코어가 익셉션을 이렇게 유발하는데, 자, 하이퍼바이저가 먼저 받아서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안에 이제 GIC라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GIC가 있는데, 이 하이퍼바이저가 GIC한테 어떤 명령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익셉션이 이렇게 유발이 돼서 이렇게 보시는 이와 같은 ER1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게스트 OS에서 또 익셉션이 유발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익셉션의 실행 흐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하이퍼바이저가 먼저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스트 OS에게 해당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인지를 하이퍼바이저가 결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당 게스트 OS가 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럽트에 대한 실행 흐름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익셉션 레벨 1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를 익셉션 레벨 1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는 인터럽트가 유발이 될 때에 먼저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이퍼바이저가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ARM 버전 A 데이터 텍스트에서는 이를 익셉션의 한 종류로 처리를 하는데, 이 하이퍼바이저 실행이 되거든요. 익셉션 핸들러에서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GIC, 제너릭 인터럽트 컨트롤러에다가 어떤 그 값을 써주게 되면은 다시 GIC가 이렇게 해당 게스트 OS로 멀절 인터럽트를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실행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도입이 되면서 실행 흐름이 좀 더 복잡해졌다,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스트 OS에 대한 처리를 하이퍼바이저가 하는데, 익셉션 유발이 되면 하이퍼바이저가 먼저 받아서 이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해당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어떤 게스트 OS가 할 것인지를 하이퍼바이저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OS가 이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ARM 버전 A 데이터 아키텍처에 정의된 그 익셉션의 실행 흐름 있잖아요.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 가상화에 대한 핵심적인 실행 흐름 여러분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걸 다시 여러분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뭐 기술 면접을 보실 때 실질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도 함께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다음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의 하이퍼바이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